미국이 한국에 100% 관세 폭탄을 터뜨렸을 때 월가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겨우 아시아 기업 두 곳이 미국을 이기겠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샴페인을 터뜨렸죠. 저도 웃었습니다. 한국은 무너진다. 보고서 첫 줄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한마디도 안 하자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사흘 만에 엔비디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구글이 백악관 앞에 섰죠. 이들 없이는 AI가 멈춥니다. 미국 빅테크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92%.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는데 그 나라가 세계 AI의 심장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칼을 휘둘렀지만 칼끝은 우리를 향했습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그 오만이 제국을 무너뜨렸죠. 하지만 제가 수원 공장에서 목격한 0.01의 기적은 저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애널리스트의 편견이 깨진 21일과 그 편견 너머에 있던 충격적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로건 블레이크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17년을 일한 47살 수석 애널리스트죠. 블레이크, 큰일 났어요. 동료가 제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샴페인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렸죠. 뭐가요? 한국 증시 봤어요? 안 떨어졌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떴습니다. 마이너스 0.3%. 고작 0.3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이너스 1.1%. 환율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트럼프가 100% 관세 폭탄 터뜨렸는데 겨우 1% 하락이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돌리기 시작했죠. 위기를 분석할 때 항상 펜을 돌립니다. 시스템 오류 아닙니까? 아니에요. 확인했어요. 실시간 데이터 맞아요. 더 많은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 성명. 없음. 삼성전자 공식 입장. 없음. SK 하이닉스 반응. 없음. 청와대 브리핑. 없음.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7년 경력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100% 관세는 경제전쟁의 핵폭탄입니다. 맞은 나라는 비명을 질러야 정상이죠. 그런데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공황 상태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공황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뭔데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0.3%. 너무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습니다. 동료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죠. 쓴맛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다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한국 주요 기업 주가 변동. 전부 마이너스 1% 내외였습니다. 통신사, 은행, 자동차. 모든 섹터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어제 썼던 첫 줄이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 미국 앞에 무릎 꿇는다.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사였죠. 블레이크, 한국 상황 어떻습니까?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주가가 안 떨어졌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이 아무 반응도 안 합니다. 정부도 기업도 언론도 전부 조용합니다. 조용하다고요? 상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충격에 얼어붙은 겁니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건 얼어붙은 것보다 더 이상한 겁니다. 보고서 언제 완성됩니까?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제출하십시오. 고객들이 기다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맨해튼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빌딩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죠. 펜을 다시 돌렸습니다. 더 빠르게 돌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17년 경력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 안정적인 시장, 움직이지 않는 환율.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점유율을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쳤죠. 결과가 떴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1위. SK하이닉스 2위. 합계 70%. 70%.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관련 검색어가 떴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HBM.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52%, SK하이닉스 40%, 합계 92%. 숨이 멎었습니다. 92%? 마이크론은 8%였습니다. 나머지 미국 기업들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HBM,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 GPU와 AI 칩을 연결하는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한국이 92%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점유율이 아니라 생존율입니다. 한국 없이는 AI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애플. 전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 미국 앞에 무릎 꿇는다.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커서를 올렸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장이 사라졌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말입니다. 92%. 그 숫자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그 오만이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CNN이 폭발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12% 폭락. 화면 속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백악관 앞에 섰습니다. 한국 없이는 AI가 멈춥니다. 구글 최고 경영자도 나왔습니다. HBM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 서비스 전체가 마비됩니다.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상사였습니다. 블레이크, 한국 갑니다. 네. 수원 삼성전자 공장입니다. 이틀 후 출발합니다. 92%의 비밀을 확인하십시오. 하지만 보고서 필요 없습니다. 진실이 필요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HBM을 검색했습니다. 자료들이 쏟아졌죠.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초고속 데이터 처리, GPU의 심장, AI의 핵심. 삼성전자가 20년을 투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5년을 연구했죠. 20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뭘 했습니까? 인텔은 뭘 했습니까? 마이크론은 왜 8%밖에 못 잡았습니까? 데이터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수율이 핵심이었습니다. HBM은 수십 개의 칩을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한 층이라도 결함이 생기면 전체가 불량이 되죠. 삼성 수율 98%, SK 수율 97%, 마이크론 수율 80%, 10% 차이가. 손이 떨렸습니다. 10% 차이가 시장의 92%를 만들었습니다. 완벽과 거의 완벽의 차이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블레이크, 티켓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출발입니다. 이렇게 빨리요? 빅테크 경영진들이 난리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맨해튼이 보였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이죠. 그런데 지금 그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때문에 말입니다. 작은 나라. 인구 5천만. 땅덩어리 한반도. 그들이 미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자료를 더 뒤졌습니다. 박도현. 삼성전자 수원 공장장. 25년 경력.
HBM 개발 총괄. 업계에서 전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터뷰 기사를 찾았습니다. 우린 매일 0.01%를 위해 싸웁니다. 0.01%요? 완벽은 목표가 아닙니다. 시작점입니다. 우린 완벽 너머를 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완벽 너머요? 월가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완벽을 추구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완벽 너머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0.01. 그게 뭡니까? 다음 날 저녁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죠. 한반도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92%. 그 숫자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착륙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수원 삼성전자 공장으로 갑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서울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빼곡했죠. 한강이 흘렀습니다. 생각보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였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가 AI의 심장입니까? 중얼거렸습니다.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안 요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로건 블레이크 씨, 박도연 공장장님이 기다리십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 발 내디뎠습니다. 92%의 비밀. 0.01의 철학. 지금부터 그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하얗게 빛났습니다. 먼지 하나 없었죠. 벽면 모니터에 실시간 생산 현황이 표시됐습니다. 수율 98.7%. 불량률 1.2%. 완벽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블레이크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도연입니다. 박도연 공장장이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굳은 살이 만져졌죠. 92%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박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진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방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감쌌죠. 문이 열렸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이 10m는 됐습니다. 기계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죠. 로봇 팔들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똑, 딱, 똑, 딱.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이곳이 HBM을 만드는 곳입니까? 네. 전 세계 AI 칩의 절반이 여기서 나갑니다. 박도현이 앞으로 걸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웨이퍼가 컨베이어 벨트 위를 흘러갔습니다. 레이저가 정밀하게 회로를 새겼죠. 로봇이 웨이퍼를 옮겼습니다. 오차는 제로였습니다. 하루에 5,000개를 생산합니다. 박도현이 모니터 앞에 멈췄습니다. 수율 98.7%. 불량률 0.9%. 수율이 98%가 넘습니까? 네. 오늘은 컨디션이 좋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웨이퍼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현미경으로 검사하고 있었죠. 한 장 한 장 직접 확인합니까? 물론입니다. 마지막은 사람의 눈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전부 자동화했습니다. 사람을 최소화했죠. 그게 효율이라고 믿었습니다. 92%의 비밀이 이겁니까? 박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비밀은 0.01%입니다.
0.01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박도현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완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99% 아닙니까? 아닙니다. 완벽은 매일 0.01을 넘어서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0.01로 뭐가 달라집니까? 박도현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수율이 98.7입니다. 어제는 98.6이었죠. 0.1 올랐습니다. 겨우 0.1 아닙니까? 겨우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0.1이 한 달이면 3%입니다. 1년이면 36%죠. 그게 쌓이면 92%가 됩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0.01은 숫자가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신념이요? 그게 한국의 품격입니다. 저는 17년간 큰 숫자만 쫓았습니다. 수익률, 성장률, 점유율. 그런데 이 사람은 0.01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우린 제로였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 제로. 기술도 없었죠. 그런데 우린 매일 0.01씩 나아갔습니다. 20년 동안요? 네.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게 92%를 만들었습니까? 네. 0.01이 쌓여서 92가 됐습니다. 박도현이 생산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은 속도를 추구합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우린 정확도를 추구하죠. 느려도 완벽하게.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웨이퍼를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장갑 낀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 말입니다. 저들은 예술가입니까? 네. 기술자이자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전사이기도 하죠. 전사요? 우린 전쟁 중입니다. 불량률과의 전쟁. 결함과의 전쟁. 매일 밤 싸웁니다. 그리고 우린 이깁니다. 0.01씩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92%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의 0.01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블레이크 씨. 박도현이 저를 봤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100% 올려도 우린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0.01을 향해 갑니다. 그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침묵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완벽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진짜 강국의 엔진을 봤습니다. 0.01. 그게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0.01은 신념입니다. 그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념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신념이 시장에서 통합니까? 오직 숫자만 살아남죠. 그런데 왜 제 손은 떨리고 있습니까?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사였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블레이크, 보고서 즉시 제출하십시오. 아직 완성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들으세요, 블레이크. 고객들이 기다립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은 무너진 것으로 정리하세요. 하지만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건 한국의 붕괴입니다. 그걸 확인해주면 됩니다. 당신 커리어를 생각하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들은 진실보다 결과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뭡니까? 17년간 똑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고객이 원하는 결론을 데이터로 포장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죠.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수원 공장으로 갔습니다. 박도연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클린룸 안에 있었습니다. 밤을 샌 것 같았죠. 공장장님. 그가 돌아봤습니다. 관세가 이토록 무겁게 눌러오는데 왜 조용합니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박도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곳에선 정치가 아니라 공정이 움직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우린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수율로 싸우죠. 워싱턴이 뭐라 하든 우린 오늘도 0.01을 향해 갑니다. 그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그 순간 제 세계관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말로 싸웠습니다. 보고서로 싸웠죠. 숫자를 무기 삼아 상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침묵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완벽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블레이크 씨,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진실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수율이 또 올랐습니다. 98.8%. 어제보다 0.1 올랐습니다. 박도현이 웃었습니다. 오늘도 우린 이겼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웨이퍼를 검사했습니다. 레이저를 조정했죠.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저들은 워싱턴의 압박을 알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박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움은 말에서 나옵니다. 우린 말하지 않죠. 우린 만듭니다. 완벽을 만듭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기술은 신뢰입니다. 블레이크 씨. 박도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국이 우릴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린 스스로를 믿으니까요. 매일 0.01을 넘어서는 우리 자신을 믿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패권은 말이 아니라 공정 라인 위에서 결정된다는 걸 말입니다.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은 무너진 것으로 정리하라. 상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커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92%는 운이 아니다. 20년에 0.01이 만든 기적이다. 그들은 침묵으로 싸운다. 완벽으로 대답한다. 엔터키를 쳤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수원 공장의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24시간 켜져 있는 불빛. 저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0.01을 향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진실을 쓰겠습니다. 17년 경력이 무너지더라도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공장에 나갔습니다. 박도현이 허락해줬거든요. 생산 현장을 직접 보라고 말입니다.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라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여 명쯤 됐죠. 모두 조용했습니다. 모니터만 깜빡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모니터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미세 결함 감지.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했죠.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는 사람도 없었죠. 그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박도현이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웨이퍼 327번, 레이어 6번에서 미세균열 발생.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복구 시작합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웨이퍼를 꺼냈습니다. 현미경 아래에 놓았습니다.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만 한 균열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 작은 균열 하나가 전체 생산을 멈춘 겁니까? 0.01mm의 결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레이저를 조정했습니다. 온도를 재조정했죠. 압력을 미세하게 바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동작만으로 소통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에는 리듬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같았죠.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가동 준비 완료했습니다.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버튼이 눌렸습니다. 기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갔죠. 레이저가 웨이퍼를 새겼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떴습니다. 수율 98.7%, 98.8%, 98.9%, 그리고 마침내 99.0%, 0.01%가 상승한 겁니다. 공장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박수도 없었죠. 단지 엔지니어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박도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0.01%. 겨우 0.01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작은 숫자죠. 의미 없어 보이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0.01을 위해 밤을 샜습니다. 11시간을 버텼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월가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수익률 10%를 위해 싸웠죠. 20%를 위해 기업을 압박했습니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0.01이 전부였습니다. 그 작은 숫자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도현이 저를 봤습니다. 블레이크 씨,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침묵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0.01은 11시간이 걸립니다. 우린 말 대신 0.01을 선택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17년 경력의 처음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감동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는 0.01에 감동했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클린룸의 기계들이 반짝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일상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린 이겼습니다. 0.01만큼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0.01이 제국을 이긴 겁니까? 박도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0.01이 쌓이면 100%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진리입니다. 그날 저는 진짜 패권의 의미를 봤습니다. 완벽은 속도가 아니라 신념이었고 AI의 심장은 한국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0.01 앞에서 말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을 때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워싱턴 본사. 제목은 긴급 소환이었죠. 로건 블레이크, 즉시 복귀하라. 한미 비공개 협정회의 참석 명령. 24시간 내 워싱턴 도착할 것.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제 보고서가 필요한 겁니다. 한국이 무너졌다는 보고서. 그걸로 협상을 밀어붙이려는 거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제가 쓴 문장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 문장 하나가 제 17년 커리어를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CNN을 켰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15% 폭락. 사상 최대 하락폭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구글 AI 서비스 지연 속출. 주가 12% 하락. 애플 신제품 출시 연기 가능성. 주가 9% 하락. 관세 효과는 제로였습니다. 아니, 역효과였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트윗이 떴습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즉시. 일주일 전만 해도 100% 관세로 짓밟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걸하고 있습니다. 칼끝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블레이크, 내일 아침 비행기 타십시오. 데이터만 가져오세요. 92%, 그 숫자만 있으면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원 공장의 불빛도 보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지금도 누군가 0.01을 향해 싸우고 있겠죠.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실을 전해주십시오. 진실을 말하면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말하면 제 양심이 끝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기 전에 박도연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클린룸에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이 본 것을 말해 주십시오. 그들이 들을까요? 결국 진실은 숫자로 말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공장장님 두렵지 않습니까? 박도연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미 이겼습니다. 0.01씩 이겨왔습니다. 워싱턴이 뭐라 하든 우린 오늘도 완벽을 만듭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바꿔주셔서요. 당신이 스스로 바뀐 겁니다.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멀어졌습니다. 수원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작은 불빛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14시간 비행.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92%, 0.01, 20년의 신념. 이 숫자들이 내일 회의실을 흔들 겁니다.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백악관으로 갑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속을 달렸습니다. 의사당이 보였습니다. 백악관이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백악관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내일 회의가 열릴 겁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라면 확신했을 겁니다. 미국이 이긴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0.01의 기적을 본 사람. 92%의 비밀을 확인한 사람.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92%, 0.01, 20년의 신념, 침묵의 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슬라이드가 완성됐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더 하트 오브 AI 비츠 인 코리어. AI의 심장은 한국에서 뛴다. 엔터키를 쳤습니다.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시험대에 오르는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수원 클린룸이 떠올랐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조용한 움직임. 박도연의 단호한 목소리. 0.01을 위해 11시간을 버티는 사람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그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숫자로 말입니다. 진실로 말입니다. 폭풍의 전야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거대한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은 미국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중앙에 앉았습니다. 상무장관이 오른쪽에 있었죠. 국방 고문들이 양옆을 채웠습니다. 표정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한국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중앙에 앉았습니다. 박도현이 옆에 있었죠. 침착했습니다. 저는 미국 측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트럼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측 협력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협력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단 상호 존중이 전제돼야 합니다. 상호 존중이라고요? 트럼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100% 관세를 때린 게 존중입니까?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트럼프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미국 시장이 없으면 당신들도 끝입니다. 박도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죠. 오늘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52%, SK하이닉스 40%, 합계 92%, 92%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한국 두 기업이 전 세계 HBM 시장의 92%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이크론은 8%에 불과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붉은색 선들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숫자가 떴습니다. 엔비디아, GPU 생산 38% 중단. 두 번째, 구글, AI 서비스 42% 저하. 세 번째, 아마존, 클라우드 처리 속도 50% 감소. 네 번째, 애플, 신제품 출시 전면 연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거대한 숫자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700억 달러. 경제적 손실은 700억 달러입니다. 첫 해에만 말입니다. 700억 달러. 그 숫자가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누군가 연필을 떨어뜨렸습니다. 탁. 조용한 회의실에서 그 소리는 천둥 같았습니다. 트럼프가 테이블을 다시 쳤습니다. 그럼 기술을 이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줍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도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기술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우린 20년을 투자했습니다. 매일 밤 0.01%를 위해 싸웠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밤을 샜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가 트럼프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건 20년의 신념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우린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팔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트럼프의 참모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종이에 급히 계산을 했습니다. 국방고문이 상무장관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700억 달러. 그 숫자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17년을 일했습니다. 저는 미국이 최강이라고 믿었습니다. 박도현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 수원 공장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0.01%의 기적을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밤새 한 줄의 균열을 고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11시간 동안 0.01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데이터가 증언했습니다. AI의 심장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한국입니다. 92%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20년의 신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물 마시던 사람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그 작은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제국의 균열음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참모들을 봤습니다. 참모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무장관이 눈을 감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재검토요? 그건 항복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박도현도 일어났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미국 측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트럼프도 나갔습니다. 회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거리가 보였습니다. 비는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숫자로 본 제국의 몰락을 목격했다. 그날 패권이 무너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아침 6시 백악관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생중계를 봤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반도체 관세 정책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철회였습니다. CNN이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철회. 블룸버그가 분석 기사를 올렸습니다. 한국 침묵으로 미국을 이기다. 월스트리트가 요동쳤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15% 급등. 구글 주가 12% 상승. 아마존 주가 9% 반등.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미국의 승리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 허락한 거였습니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골드만삭스 본사였습니다. 블레이크 대단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덕분이요? 보고서 빨리 제출하십시오. 고객들이 기다립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사흘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갔습니다. 수원 공장을 찾았습니다. 박도연을 만나러 갔죠. 그는 여전히 클린룸에 있었습니다. 공장장님. 그가 돌아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블레이크 씨. 세상이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의 힘을 말입니다. 박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이 아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수율 99.1%. 우린 오늘도 0.01을 향해 싸웁니다.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겁니다. 세상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공장장님, 당신들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박도현이 웃었습니다. 우린 세계를 바꾸려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완벽을 만들려 했을 뿐입니다. 세계가 바뀐 건 그 결과일 뿐이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붉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AI의 심장, 대한민국. 첫 문장을 썼습니다. 트럼프의 100% 관세는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세계가 의존하는 심장을 드러냈을 뿐이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92%의 지배력, 0.01%의 집념, 20년의 신념. 이것이 패권의 정의를 다시 썼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미국은 말로 싸웠다. 한국은 침묵으로 싸웠다. 미국은 관세로 위협했다. 한국은 완벽으로 대답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침묵이 이겼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AI의 심장은 실리콘밸리가 아니다. 한국이다. 정확히는 수원이다. 그곳에서 매일 밤 0.01을 향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패권이다. 엔터키를 쳤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맨해튼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이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패권은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달러도 아니었습니다. 완벽을 향한 신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행이었습니다. 이번엔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협력 프로젝트 때문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이 멀어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태평양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붉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하트 오브 AI 비츠 인 코리어. AI의 심장은 한국에서 뛴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이건 인류의 새로운 심장 박동이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원 공장의 클린룸이 보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떴습니다. 99.1%. 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린 오늘도 이겼습니다. 0.01만큼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불빛. AI의 심장이 뛰는 곳. 그곳으로 저는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건 블레이크입니다. 애널리스트로 시작해 증인이 됐습니다. 패권의 붕괴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AI의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대한민국.